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요즘 가장 돈 될 것 같은 정보가 무엇일까요? 저는 집값 회복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보만큼 돈 되는 정보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자,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요, 큰 도움이 되실 거라 저는 확신을 합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으로 인생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자, 현재 수도권 아파트 시장에 공포가 가득합니다. 접근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죠. 자, 이럴 때 구독자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정보가 무엇이 있을까 고민을 해봤습니다. 두 가지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과거 부동산 하락장을 좀 요약해 드리면서 얼마나 올랐고 얼마나 하락했냐, 그리고 지금 많은 분들이 주장하시는 것처럼 이번 부동산 버블은 유난히 특별한 것인가를 좀 정리드릴 필요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과거 고금리 사례에, 과거에도 인플레이션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도 긴축이라는 게 따라왔을 텐데 그때 고금리가 얼마나 유지됐냐, 이 두 가지 정보를 아신다면 여러분들이 좀 공포가 가득한 부동산 시장 상황에서 방향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자, 지난 영상 저희가 간략하게 요약해 드릴게요. 대한민국은 세 번의 아파트 급등 과정이 있었다 말씀드렸습니다. 1차 급등기, 2차 급등기, 3차 급등기. 1차, 2차 급등기 모두 다 5년에서 6년 정도 기간에 500%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이번에 3차 급등기에 해당되는 2015년부터 2021년 6년 동안 상승률은 263%였습니다. 음마아파트만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급등 이후에 아파트 가격은 얼마나 하락했냐? 1차 하락기 때는 고점 대비 한 22.8% 하락을 했고요. 2차 하락기 때는 39.6% 하락을 했습니다. 3차 하락기 현재 진행 중인데 32.4% 하락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부동산 시장 하락의 주요 원인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5배로 뛴 돈의 가치 때문. 요즘 이것에 대해서 부정할 수 있는 분은 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2020년 12월 21일 날 금융채 1년물 금리가 0.9%였는데 현재는 5.1% 수준까지 올라갔습니다. 돈의 가치가 5배가 뛴 겁니다. 당연히 단기 금리와 연동되는 부동산 시장이 쑥대밭이 될 수밖에 없고, 특히 전세 수요 감소에 따른 매매 가격 추락세가 현재 부동산 시장의 상황이죠. 자, 그럼 시장 금리는 왜 이렇게 높아졌을까요? 금리는 물가와 연동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8%대까지 치솟고 대한민국 CPI도 5%대까지 치솟다 보니까 이런 급격한 인플레이션에 따른 제약적인 수준의 긴축을 불러왔다는 거죠. 단기간 동안 금리를 많이 올렸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유동성 위기까지 겹치면서 현재의 2년 전 대비 5배 수준이 되는 시장 금리가 형성이 된 겁니다. 부동산 시장이 이런 급격한 금리 인상을 버티기 힘들 거라는 거죠. 자, 현재 부동산 시장 침체 해결 방안은 너무 간단합니다. 기준금리가 빨리 낮아져서 전세 수요자가 늘며 전세 시세가 올라가야 돼요. 그리고 시장의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시장 금리가 조성이 돼야 된다는 거죠. 물론 금리 인하를 해도요, 부동산 시장이 회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과거 2012년 7월과 10월 달에 금리 인하를 진행을 했거든요. 근데 시장 흐름을 바꾸질 못했습니다. 기준금리 인하가 천천히 이루어진다면 시장 반등에는 효과가 없다는 거죠. 자, 최근 부동산 시장의 회의적인 시각이 커지는 것, 미국 점도표도 영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말에 기준금리가 4.5%, 내년 말에 5.25% 수준으로 점도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 말부터 2025년 말까지 천천히 기준금리가 낮아지는 시나리오가 공개가 됐다는 거죠. 그러면은 금리가 높은 금리가 장기간 유지되고 금리가 천천히 낮아지면서 부동산 시장 회복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현재 비관론이 확산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미래의 기준금리는요, 누구도 알 수 없지만요, 과거 연준에서 고금리 이후에 얼마나 유지했는지 체크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금리 인하를 한번 했다면 어떤 속도로 내렸는지도 오늘 총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1971년부터 2019년까지 연준의 긴축은요, 9번 있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궁금한 건 9번의 긴축 과정에서 금리 정점이 유지된 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평균 5.8개월이었습니다. 생각보다 길지 않네요. 가장 길었던 기간이요, 2006년 6월부터 2007년 9월 15개월이었거든요. 가장 짧았던 기간은 40일밖에 안 됐습니다. 이 두 가지 케이스를 뺀 나머지 7번의 긴축에서 첫 금리 인하까지 소요 시간은 5.1개월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현재 시장에서 내년 금리 인하에 대해서 베팅을 하고 있죠. 패드워치에 따르면 내년 9월 달에 금리 인하가 시도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제롬 파월 의장을 비롯한 연준 멤버들은 계속해서 내년에 금리 인하가 없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이것을 믿지 않고 있어요. 왜 그런지 과거 사례를 보시면 아시겠죠? 고금리 기간이 길어야 보통 6개월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분기 내년 3월 FOMC까지 금리를 올리고 6개월 정도 있다가 금리가 낮아질 것이다. 여기에 베팅을 하는 거죠. 자, 15개월이나 걸렸던 2006년부터 2007년에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이 당시에 코어 PC 물가지수를 봤더니요. 금리를 많이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2% 수준 2% 이상에서 유지가 됐었습니다. 게다가 실업률도요. 5% 이하에서 유지가 되고 있었어요. 경제가 좋은 상태에서 물가가 약간 높은 압력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금리를 낮출 수가 없었던 겁니다. 한마디로 경제가 좋았던 거예요. 자, 과거 이런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마지막 금리 인상 이후 6개월 이내에 기준금리 인하를 전망하는 것은요. 두 가지입니다. 물가가 크게 낮아질 거라고 보는 거고 또 하나는 실업률이 오를 거라고 본다는 거죠. 물가가 크게 낮아질 거라고 베팅하는 여러 가지 근거 중에서 대표적인 게 CPI의 강한 선행성을 보여주는 PMI 인풋 코스트입니다. 최근에 발표된 내용 봤더니 이게 이제 파란색이거든요. 뚝 떨어지는 게 보이시죠? 자, 과거의 사례를 보면은요. PMI 인풋 코스트가 먼저 하락하고 CPI가 반응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자, 이게 어떤 뜻이다? 공급 측 인플레이션 압력이 굉장히 크게 완화되고 있는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지금 물가 불안은 서비스 물가 불안 때문에 이것이 단순하게 공급 측 인플레이션, 원자재 가격 하락 요인으로 해결이 안 될 거다 이렇게 주장하실 수 있는데 원래 물가 변화는요 무조건 공급 측 인플레이션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공급 측 인플레이션 요인이 크게 낮아지게 되면요 그 이후에 1년간의 시차를 두고 공산품 그리고 서비스 요금으로 차차 반영이 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자, 미국 수입 물가도 역시 빠르게 하락 중입니다. 12%대에서 4% 수준까지 거의 3분의 1 토막 났죠. 게다가 지금 고물가의 원인이 됐었던 주거 비용도 크게 낮아질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전문가들은 미국 근원 물가가 내년 초부터 본격적인 둔화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월가에서도 이런 물가가 낮아질 것을 감안해서 금리 베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실업률은 높아질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내년에 경기 침체 확률 블룸버그에선 70%까지 보고 있어요. 6개월 새 2배가 올라갔다고 합니다. 연준에서 발표한 경제 전망에서도요. 내년 실업률이 4.6%까지 올라갈 거라고 상향 조정했습니다. 올해 3.7%보다 크게 올라가죠. 그러면은 물가 상승 압력은 완화되고 있는데 실업률은 오르고 있더라. 이런 상황에서 연준 인사들이 강한 긴축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 발언이 시장금리, 예상금리에 반영이 안 될 수밖에 없는 이유라는 거죠. 자, 이제 중요한 거 만약에 금리를 인하한다면 현재 점도표처럼 천천히 인하한 적이 있을까? 그 내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9번의 긴축 중에서 8번은요. 금리 인하를 더 공격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올렸던 속도보다 내리는 속도가 더 훨씬 빨랐거나 또는 오른 폭보다 내리는 폭이 훨씬 컸다는 거죠. 유일하게 1995년에 진행된 금리 인하만 천천히 진행됐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나머지 8번은 훨씬 더 공격적으로 나타났어요. 왜? 이런 급격한 긴축 이후에는 어디가 부러지면서 강한 침체가 왔고 그 침체를 방지하기 위해서 반대로 완화적인 통화 정책이 빠르게 나왔다는 겁니다. 자, 요즘 채권으로 돈이 몰린다고 합니다. 옹기 돌아온 채권 펀드, 장기 국채, 단기 회사채에 돈이 몰리고 있다. 증시 부진에도요. 채권형 ETF에 7조 원이 몰렸다고 합니다. 똑똑해진 동학개미 금리 고점 예상에 채권을 집중 매수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는요. 이례적인 수준의 높은 시장금리예요. 잠재 성장률을 훨씬 웃도는 수준의 금리가 책정됐고 여기에 이제 유동성 부족에 따른 시장 프리미엄까지 반영되면서 와 이거 기준금리 4.5% 수준의 시장금리가 나온 겁니다. 하지만 이런 높은 수준의 시장금리 오래 지속될 수 없다는 것에 많은 사람들이 베팅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예전부터 자산시장의 영원한 상승도 영원한 하락도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집은 거꾸로 사는 것이라고 강조를 드렸죠. 쇼킹부동산 서적 역전세 대란에
내 집 마련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담아두었습니다. 내 집 마련하시는 분들께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